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이번 제14회 주간 뉴스 브리핑은 지난 한 주 파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매금동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 파주시청 앞에서 50여 명의 매금동 주민들이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매금동 555번지와 555-1, 2, 6번지에 들어설 자원순환시설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파주시는 지난 4월 4일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입찰 공고를 냈고 같은 달 18일 공모한 5개 업체 중 주식회사 두성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선정업체인 두성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에 걸친 집회를 이어나간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집회 다음 날 취재팀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초입은 물론 마을 회관에서도 자원순환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팀은 매금동 13통 최동섭 통장, 이태영 사무국장과 동행해 반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20년 전에 여기가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한 20년 정도 묶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풀어놓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쓰레기장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여기 수로가 지금 농수로입니다. 농수로가 저 동네로 넘어가는 수로인데 지금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면 무슨 비가 오나 뭐가 오나 그러면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쓰레기물이 다 이 수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저는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해서 좀 반대 주민들도 그렇고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가 폭이 아주 좁은 거입니다. 여기에 레미콘이나 펌프트럭이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억지로 가능하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파주시한테 의문을 가는 게 입찰 공고가 나오고 5개 업체가 선정됐을 때 최소한 한 번쯤이라도 관계자라든지 또 담당자가 여기 와봤으면 여기는 선정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현장 보면 콘크리트 바닥이 타공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타공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타공된 한 가운데 농어촌 공사의 국어 도로가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농어촌 공사의 허락이나 승인이나 임대차라든지 아무런 계약 없이 임시를 타공해 버린 거예요. 제가 농어촌 공사에 가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확인해 봤어도 허락이나 승인이나 타공된 그런 사전에 그런 거에 한 번도 없었다. 농어촌 공사에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하겠다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통과해 자원순환시설까지 나 있는 좁은 도로의 확충도 없이 애초 제2종 근린생활부지가 용도 변경돼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내준 점과 농어촌 공사와 파주시가 각각 관리하는 농수로에 대한 허가도 없이 복개해 공사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부서인 파주시 환경시설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팀을 만난 담당자는 현재 정책 결정 과정 중이라 확답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성 측에서 사업자 선정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는 공문을 보내와 곧 계약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재팀이 허가와 관련된 불법 요소에 관해 물었으나 담당자는 환경시설과 담당이 아니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는데요. 허가 문제를 담당하는 건축과를 찾은 다음 날 조금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자원순환시설로 부지 용도가 변경될 때 확인해야 할 자원순환시설의 폐기물의 운반, 수집, 처리 중 폐기물 처리 부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환경시설과에 문의했고 환경시설과에서는 폐기물법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법적 하자 여부는 환경부에 문의한 뒤 사실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환경부 재활용과 시설처리관리기준 담당 배영균 주무관입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보면 차고지 아까 들어가신다고 했고 직원 휴게소, 그다음에 간이 선별장이 들어가는데 수선별의 경우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 시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건축법에도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라는 게 들어갈 경우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용도에. 근데 이 재활용 시설이라 하면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시설에는 선별시설 이거는 없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맞게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면 굳이 용도 변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선별하는 시설 안에 어떤 물리적 처리 시설들, 요런 게 만약에 우리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에 해당이 된다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되거든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도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용도 변경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밝혔으나 만약 폐기물 선별장에 물리적 처리 시설이 들어온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문제는 두성이 업체로 선정된 뒤 자원순환시설 안에는 선별장을 짓지 않고 차고지와 직원 휴게소만을 짓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물론 불법적 요소를 파악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6일 본사를 찾은 두성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세부적인 상황 파악 후 응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인터뷰가 이뤄진다면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사를 찾아가 농수로 복개 허가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 수자원관리부 안병준 사원입니다.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용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저희한테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이 이외에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서 그쪽에서 그 목적의를 한 사실도 있다고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검토를 하는 게 이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는 건데 요거 당시에는 이제 단면 자체가 용수로라는 게 정해진 단면이 있는데 그 단면보다 크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허가를 내줬던 상황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로 받으신 겁니다. 현재는 쓰레기 선별장으로 목적을 바뀌었습니다. 네,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시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농어촌 공사에서는 공사 관리하에 국어를 복개해 사용함에 있어서는 무단 사용 이외의 위법 사항은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문제의 소지는 다분해 보입니다. 주민들의 집회가 있고 4일 뒤인 28일, 김준태 부시장과 맥금동 주민들과의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파주시는 도로 확충과 국어 복개 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담당 부서와 두성, 주민들과의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약속했으나 날짜는 미정으로 남겨뒀습니다. 이후 진행될 협의 또한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어딘가에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충돌과 대립, 마찰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매금동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행정이 처리될 때 그것의 원활한 진행과 해결을 담당해야 할 파주시가 선업체 선정 뒤 후 처리라는 밀어붙이기식,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것인데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조사하고 점검하며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소식 역시 청소용역 민간위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12회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약속드렸던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미화원 13명과 파주시 관계자 간 진행됐던 제11차 사자협의 후속 보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8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차 사자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7일 10차 사자협의에 이어 3주 만에 열린 사자협의 회의였는데요. 당일 파주시 기획예산과 환경시설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단 노동조합과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석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11차 협의가 끝나고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 권성식 위원장을 만나 협상 결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10차 때나 오늘 11차 협상 때나 안건은 변한 게 없고요. 안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저희보다 더 열악한 급여 조건을 받고 있는 주차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임금의 70%를 받고 유급휴직을 하는 거, 두 가지 안건입니다.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한다고 그런 오늘 협상 결과가 나왔고요. 대놓고 저희를 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를 이제 그만두라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였고, 저희는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서로 조용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2개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8월 1일부터 강제 유급휴직에 들어간다는 시의 일방적 통보는 협의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매금동 자원순환시설 문제에서와 같이 권위적이며 편의적인 파주시 행정의 단면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와 박정 국회의원, 최종환 도의원, 손희정, 이근삼 시의원이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미화원들의 농성 천막을 찾았는데요. 면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크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시기는 하셨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더 새롭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고는 표명을 해주셨어요. 박정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31일에 제12차 사자협의가 진행돼야 할 텐데요. 협의가 그대로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편집을 마치고 난 뒤 취재팀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 부문의 오피니언들이 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했고 그 결과 8월 1일자로 통보한 강제 유급휴직 통보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말미 관심만으로도 힘이 난다는 이 기자 씨의 말처럼 관심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시민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마지막 현장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파주시 교육지원청에서 가온누리 청소년 의회 꿈의 학교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파주 고양 가온누리 청소년 의회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며 운영하는 학교 밖 꿈 배운터인데요. 학생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한 배움의 장으로서 중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의 활동 중 다양한 정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와 정당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파주시 의회, 국회, 시민운동 단체 등을 방문해 의회 활동도 실제로 체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 중 청소년 정책 마켓, 청소년 정치 페스티벌, 정책 박람회 등도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 삶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너무나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좀 잘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의회 꿈이 학교를 만들었고요. 저도 이번에 학교 홍보지 붙어 있는 거 보고 들어왔고 했는데 지금 많이 떨리고 저는 여기 보면은 법, 정치, 인권 이렇게 3가지 크게 활동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치 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지원했고요. 앞으로 토론 같은 거 열심히 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가온누리 학생들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을 이끌어 나갈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입학식 이후 진행될 학생들의 활동이 사뭇 기대되는데요. 학생들이 체험할 어른들의 실제 의회 활동이 자칫 보여주기식 모습에 그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단지 기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26일 수해 지역인 충북 괴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수해복구봉사단은 괴산군 화야계곡 숲속의 하모니 펜션촌을 찾아 계곡과 농경지, 펜션 등에서 복구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복구봉사에는 적십자 파주지구협의회, 파주사랑 자원봉사단 등 11개 단체에서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날 현장에는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장과 괴산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등이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주경찰서가 독거노인 등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 촉구와 더불어 학대 피해 노인의 신고 및 신변 보호를 위해 파주시에 있는 408개의 노인정에 학대 노인 지킴이 집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사회안전망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대 노인 지킴이 집은 노인정을 본연의 여가 활동 기능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노인의 신고 및 보호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는 제도로 노인 대상 범죄로부터 보호와 노인 대상 사고로부터의 보호라는 안내 문구와 신고 및 상담 연락처가 기재된 스티커가 노인정 입구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파주소방서가 지난 25일 구조 구급대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구조 구급대원 감염방지위원회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방지위원회는 당일 구조 구급대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감염으로부터 대원들의 체계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방면으로 논의했으며 현장 활동에 따른 구급대원 근무 환경 개선 방안 추진, 건의사항 청취 등에 대한 피드백 등을 의논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주소방서가 지난 29일 야당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당일 오전 6시경 발생했으며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파주소방서 진압대 및 구조대가 출동해 약 1시간 30여 분 후인 오전 7시 37분에 모두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아직 조사 중이며 자세한 사고 내용 역시 관련 당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파주시가 지난 24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로 21회를 맞는 파주 장단콩 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가병 파주시 농업인 단체협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올해 파주 장단콩 축제 기본계획 및 분야별 대행업체 선정 등 축제의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각 추진위원 간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파주 지산고등학교 힙합그룹인 스타트업이 지난 23일 용인에서 열린 2017년도 스포츠클럽 힙합대회 예선전을 통과해 경기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스타트업은 오는 11월 4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출전해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요사이 학생들이 무척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여름방학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문별초등학교를 찾아가 방학을 맞이하는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방학 때니까 기분이 좋고 학교 할 때 힘든데 집에서 쉬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청 좋아요. 놀러 가는 거요. 바닷가요. 엄마 아빠 I love you. 좋고 학교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TV 볼 거예요. 바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학교 안 와서 좋아요. 게임하고 TV 볼 거예요. 그 계곡 가기로 약속 잡았어요. 우와. 공부하고 놀고 밥 먹고 놀고. 공부 좀 많이 줄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서울도 가고 엄마 아빠랑 놀고도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키워주시고 늘 행복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고 왜냐하면 집에서 가족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나 낳아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약간 아쉽기도 하고 숙제 미리 해놓고 수영장. 새로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부모님과 함께 하든지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접 스스로 한번 찾아가 봐서 조상들의 숨결도 좀 느껴보고 그래서 폭넓은 그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방학을 고대하는 우리 아이들의 싱글벙글 웃는 모습에 저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방학 동안 많은 경험과 행복한 추억을 담뿍담뿍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2016년 2월 개원한 서울대학교 파주 창의예술교육과정이 2017학년도 4기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소방서가 지난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민 눈높이 맞춤형 화재 예방 활동을 전개할 소방안전지킴이 16명을 모집합니다. 소방안전지킴이는 16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충원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문의하거나 파주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2017년 제33회 파주시 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 개발 등 파주시에 기여한 시민 1명을 선정해 파주시 문화상을 시상합니다. 파주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2017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번 주 제14회 주간 뉴스 브리핑은 파주시장 권한대행으로 파주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김준태 부시장의 취임 초기 인터뷰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묵은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또 한쪽으로 보면은 묵은 것이 진한 맛도 있고 더 좋다고 하면서 그걸 왜 버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묵은 것을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담는 파주시의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